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달라지겠다고, 올해는 꼭 해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다짐은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루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같은 다짐을 쓰고 매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가 해마다 쓰는 문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올해는 말을 건다. 그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같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갈색 표지의 그 수첩은 이미 오래도록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표지는 오래 만져서 부드러워졌고 모서리는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처음 이 수첩을 샀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문구점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골랐던 수첩이었습니다. 새해 계획을 적기에 딱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수첩이 계획을 이루는 수첩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계획을 기록하는 수첩이 될 줄은. 언젠가부터는 새 것보다 이 수첩이 더 편했습니다. 새 수첩을 사면 또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것 같았고 차라리 익숙한 실패가 나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면 항상 같은 날짜가 있었습니다. 1월 1일.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올해는 말을 건다. 연필로 적힌 글씨는 해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해는 꽉 눌러서 진하게 적었고 어떤 해는 힘없이 흐리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문장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소리내면 진짜 약속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말을 걸겠다는 건지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괜히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지키지 못했을 때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인 약속은 구체적으로 깨지는 법이었습니다. 적어두는 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아도 됐습니다. 수첩 안에서만큼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텔레비전에서는 새해 인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분주한 음악과 함께 밝은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꼭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 말이 유난히 멀게 들렸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고 싶다는 마음을 어디까지 허락해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날의 눈이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나올까? 그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로당 앞 벤치, 햇볕이 가장 먼저 닿는 쪽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동네가 좁으니 같은 사람을 자주 보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자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그 벤치를 지나치는 시간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산책은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코스였습니다. 집을 나서서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경로당 앞을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그는 늘 40분을 잡았습니다. 경로당 앞에서 걸음이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가면 그 사람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빈 벤치를 보면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너무 늦게 가면 이미 돌아가신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면 그 사람도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10시 30분. 그 시간이면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끔은 평소보다 일찍 나와 계신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마주치면 더 당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부러 조금 떨어진 곳을 걸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지나치면 괜히 눈이 마주칠까봐,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짧은 인사는 몇 번 나눴습니다. 지나가며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정도. 하지만 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을 걸 수 있는 순간은 많았습니다. 오늘은 날이 춥네요.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그 정도 말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만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으면서도 그는 그 사람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지나치듯 볼 뿐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그 사람의 하루를 외울 만큼 알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엔 벤치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을 천천히 오른다는 것, 겨울에도 얇은 외투만 입고 나와서 햇볕을 쬐다는 것, 가방을 늘 무릎 위에 올려놓으신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도 혼자라는 것. 몇 년을 지켜봤지만 누군가와 함께 온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적어도 그가 보아온 시간 속에서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늘 혼자 오셔서 혼자 앉아 계시다가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 혼자 산책하는 것, 혼자 하루를 보내는 것. 그래서인지 더 마음이 갔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그를 알아보는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로 여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그 사람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오히려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벚꽃이 필 때도 그 사람은 그 벤치에 있었습니다. 장마가 올 때는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단풍이 질 때도 눈이 올 때도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 길을 걷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말하지 않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어떤지 햇볕이 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흐린 날이면 실망했지만 동시에 안심했습니다. 맑은 날이면 긴장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거울 앞에서 표정도 연습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 부담 없는 인사.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모든 연습이 소용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산을 기다리며 서 있는데 앞에 계신 두 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로당 앞에 앉아 계시던 분, 요새 안 보이던데. 아, 그분 무릎이 안 좋아지셨대. 병원 다니신다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슈퍼 주인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말자.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텔레비전도 재미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많이 아프신 건 아닐까? 혼자 병원 다니시기 힘드실 텐데. 머릿속으로는 온갖 걱정을 다하면서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마음을 들킨 것 같을까 봐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벤치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2주가 지나자 그 사람은 다시 벤치에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10시 30분 그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섰습니다. 경로당 앞이 가까워지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있구나. 누군가를 다시 본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일 수 있구나. 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걷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걱정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이. 그날도 그는 고개만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달랐을까요? 그때는 용기도 있었고 시간도 많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한 번의 선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 시작되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말을 건 순간 이 마음의 정체를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70이 넘어서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 않을까요? 자식이 있다 해도 이런 마음까지 말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외로움이었다면 아무에게나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원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고요함이 자신의 속도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첩 속 문장을 다시 보며 그는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올해는 말을 건다. 이 문장은 이제 다짐이라기보다는 그저 한 해를 시작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쓰는 순간만큼은 그도 여전히 희망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다를 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그 희망이 있는 한 그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을 것이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의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술렁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해 첫 페이지에 익숙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올해는 말을 건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라면 어떨까? 새해 첫날이니까 새해 인사를 건네는 것도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그래도 말을 건 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10시가 아니라 9시 30분에 걸어가면서 여러 번 말을 연습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벤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그 사람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햇볕이 가장 먼저 닿는 그 자리에 언제나처럼.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떨림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한 걸음,
두 걸음. 벤치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입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세 걸음, 네 걸음. 그 사람의 옆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다섯 걸음. 이제 그 사람이 돌아보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벤치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했던 그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걸린 채 입안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빛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평소처럼,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그 사람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준비했으면서도 연습했으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에게 동시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실패하지는 않았다고, 거절당하지는 않았다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문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올해는 말을 건다. 연필을 들어 그 문장 옆에 작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작년에도 그었고 재작년에도 그었던 그 선. 이제 10개가 넘는 선이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선들이 그의 주저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새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아는 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길을 걸었고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좋은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잃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 말을 건다는 건 꼭 소리를 내는 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누군가가 무사한지 확인하며 안도하는 것. 누군가의 빈자리를 허전해하는 것. 누군가를 다시 봤을 때 기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마음이 꼭 사라져야만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함께 늙어가는 감정이 있다는 것도. 그 사람과 자신은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계절을 지나고 같은 날씨를 겪고 같은 동네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나누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첩을 보며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같은 문장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떨리는 마음, 두근거리는 순간, 부끄러운 망설임.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새해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인사와 함께. 하지만 그 침묵 속에도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이름 붙이지 못한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있는 한 그는 계속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어쩌면 평생 말을 걸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자신도 여전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떤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말하지 못한 인사와 전하지 못한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같은 온도의 이야기들을 조용히 계속 남겨두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머무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도 잠시 쉬어갈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